조용한 거리, 멀어진 마음들. 서울 외곽, 조용한 노년 커뮤니티가 자리한 동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 박동호는 늘 그렇듯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햇살은 아직 희미했고 베란다 창 너머로는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세수, 양치, 면도. 기계적인 동작이 반복됐다. 침실에는 윤혜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동호의 기척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정막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거리감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 시간. 말없이 상을 마주한 채 김이 나는 미역국과 김치 몇 가지를 사이에 두고 앉은 부부. 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날씨 좋대요. 산책이라도 같이. 나 병원 좀 들러야 해서. 짧은 대답. 눈도 마주치지 않고 국에 숟가락을 담그는 동호. 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신회를 넘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이제 둘만 남은 삶이었다. 그러나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까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오랜 세월 쌓인 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스킨십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동호는 침대에서도 등을 돌린 채 잠들기 일쑤였다. 혜자는 그 밤들을 잊지 못했다. 말없이 등을 맞대고 누운 채 숨결조차 닿지 않으려 애쓰는 남편의 태도는 차라리 침묵보다도 냉정하게 느껴졌다. 처음엔 자책했다.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일까? 매력 없는 아내가 되었을까?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남편과의 거리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동호 역시 괴로웠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았다. 처음엔 피곤함을 이유로 회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빈 공간은 점점 침묵으로 채워졌다. 어른이 돼서 그런 걸 이야기하다니 창피해. 그가 속으로 되뇌는 말이었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무력하다는 느낌은 자존심을 갉아먹었고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혜자는 그런 동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른다. 그날 오후, 동호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사실병이 있거나 특별한 진료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마음이 답답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찾은 곳은 지역보건소의 건강상담실이었다. 환자분,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동호 앞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서민정, 노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주치의였다. 동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기운도 없고. 그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부부관계나 생활 리듬 변화도 느끼시나요? 당황한 동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비로소 자각했다. 그런 말씀, 이런 대서해도 되는 건가요? 동호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서민정은 익숙한 듯 부드럽게 말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부부간의 친밀감은 건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 기운이 없는 이유, 모두 연결돼 있어요. 동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전엔 괜찮았어요. 지금은 그럴 마음이 생겨도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아내랑 몇 년째 아무런 접촉도 없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흔한 일입니다. 나이 들면 신체도 변화하고 감정 표현도 조심스러워지죠.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씩 다시 연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동호는 민정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기분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아내도 이미 포기한 것 같고, 제가 먼저 다가가도 어색할 것 같습니다.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을 잡는다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성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동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딘가 한 가닥 실마리를 붙잡은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습관처럼 들르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공원 안에는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함께 체조를 하는 노부부들이 보였다. 그들 사이 어딘가 그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혜자는 식탁을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은 괜찮았어요. 동호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별건 없어. 혜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이 상처인지 변화의 신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각자 침실의 반대편에 누워 불을 끈 두 사람.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혜자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녀의 일기장이었다. 오늘 남편은 병원에 다녀왔다. 말은 적었지만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도 외로운 걸까? 나처럼. 동호는 반대편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낮에 들었던 민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잡는 것부터.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혜자의 쪽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뒷모습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가 몇 번이나 뻗으려 했던 손은 끝내 이불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평소처럼 미역국 끓는 소리가 났다. 혜자는 묵묵히 아침상을 준비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 그가 대답하지 않아도. 식탁에 앉은 동호는 혜자를 보며 작게 말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혜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몇 개월 만에 듣는 남편의 그런 말. 그녀는 놀람을 감추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요. 같이 걸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은 한적했다. 벚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초봄의 거리.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살짝 서늘했다. 윤혜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모자를 눌러쓰고 걸었다. 박동호는 말없이 그녀 옆을 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인도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지만 그 간격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는 아직 멀게만 느껴졌다. 이 공원, 예전에 애들이 어릴 때 자주 왔었죠. 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주말마다 도시락 싸들고 너는 늘 김밥 싸느라 바빴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가 허전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추억은 따뜻하지만 그만큼 세월의 무게도 함께 떠올랐다. 혜자는 가만히 동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요즘 무슨 생각해요? 가끔은 너무 멀게 느껴져서. 동호는 멈칫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한참을 걸으며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나 자신이 낯설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너한테 미안하단 생각을 자주 해. 혜자는 놀랐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난 당신이 점점 나를 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속상하고 원망도 했고. 근데 사실은 그냥 당신이 말해주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동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숨게 되더라고.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그냥 지나치고 그런 척하며 살았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랑거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동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제스처였다. 당신 손, 아직 따뜻하네요. 그 말에 동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잡았다. 고맙다. 이렇게 잡아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호는 가볍게 말했다. 민정이라는 의사 선생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야기 잘 들어주고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더군.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이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날 밤, 침실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달랐다. 각자 자리를 잡고 누운 뒤에도 두 사람은 등을 돌리지 않았다. 동호는 조심스럽게 이불 아래로 손을 뻗었다. 혜자의 손이 닿자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동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말했다. 아직 서툴지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지금이라도. 혜자는 그의 손을 감싸며 대답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서로 알아가면서.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잠들었다. 잠들기 전 동호는 조용히 혜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오래전 잊혔던 따뜻함을 다시 불러냈다. 이로써 제1부의 중심 갈등이 부드럽게 완화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갈등의 해소가 아닌 치유의 문이 열린 순간에 초점을 맞춘 전개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구체적인 변화, 건강 상담, 생활 습관 변화, 감정 교류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며칠 뒤 동호와 혜자는 함께 보건소를 찾았다.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라 공기는 상쾌했고 길가엔 초록빛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다. 혜자는 연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손에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동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참 오래 봐왔는데도 이렇게 고운 사람이었나. 보건소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둘 사이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어색함보다는 차분함에 가까웠다. 잠시 후 간호사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진료실 안 서민정 의사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셨네요. 아내분도 같이 오셨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혜자는 약간 긴장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동호가 옆에서 말했다. 아내가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하신 말들이 오래 남더군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 분이 함께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이에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간단한 건강 체크 후 민정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연세가 드시면서 성호르몬의 변화, 근육량 감소, 혈액순환 저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못한다가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다. 민정은 이어서 말했다. 동호 선생님처럼 발기력 감소를 경험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문제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파트너와의 스킨십, 감정적인 친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관계란 꼭 삽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호는 민정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민정은 자료 몇 장을 건네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건 추천드리는 자세와 운동이에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고요. 허리와 골반 근육을 위한 간단한 운동도 함께 해보세요. 혜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유심히 읽었다. 그 눈빛엔 진지함과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건 여성분들을 위한 질 보습제입니다. 갱년기 이후엔 질건조증이 흔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선택이죠. 혜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런 걸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네, 처방 없이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진료실을 나서며 두 사람은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함께 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레 발걸음을 맞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가 먼저 말했다. 민정 선생님 말, 참 쉽게 잘하시네요. 듣기 편했어요.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랬어. 혼자 괜히 쭈뼛거렸던 게 우습더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자는 받은 자료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는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며 꼼꼼히 내용을 정리했다. 동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런 아내를 지켜보다가 말했다. 우리 한 주에 한 번은 같이 운동하자. 천천히라도. 혜자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좋아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준비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토마토 샐러드, 삶은 달걀, 구운 연어. 동호는 오랜만에 식사 중에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다. 나 오늘 참 좋았어. 너랑 같이 병원 다녀온 것도,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다 오랜만이야. 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호의 그 말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혜자는 욕실에서 나와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동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손 좀 잡아도 될까? 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난 늘 기다리고 있었어. 불을 끄고 나란히 누운 두 사람. 더 이상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엔 함께 나눈 이해와 온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 혜자는 커튼을 열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들도록 했다. 부엌에서는 달걀을 삶는 소리와 토스트 굽는 향기가 번졌고 동호는 작은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팔 올리고 천천히 숨 쉬면서. 거실 한쪽에서는 혜자의 안내에 따라 스트레칭이 이어졌다. 동호는 아직은 몸이 뻣뻣했지만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은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줬다. 혜자는 일주일에 2번 시장에 다녀올 때마다 건강식 식재료를 챙겼다. 고등어, 시금치, 아몬드. 예전 같으면 귀찮아했을 동호도 이제는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맛있다. 덕분에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그런 말 한마디에 혜자는 젓가락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당신 입맛이 까다로워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다. 날씨는 서늘했지만 바람끄댄 봄 냄새가 묻어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동호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우리 매주 한 번씩 이 벤치에 앉기로 할까? 혜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약속.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스탠드를 켜고 마주 앉았다. 동호는 수첩을 꺼냈고 혜자는 손에 로션을 덜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그래. 예전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시간조차 안 가졌지. 마사지가 끝나고 혜자가 자리에 앉자 동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혜자야, 고맙다. 나 같은 사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줘서. 우리가 함께였던 시간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소중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동호는 눈을 감았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잠에 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는 노년기 건강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행복한 삶의 연결고리, 부부의 친밀감이었다. 서민정 의사의 강연 후 청중들 앞에서 짧은 발표를 부탁받은 사람이 바로 혜자였다.
처음엔 부끄럽고 낯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꺼낸다는 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예전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거요.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옆에 앉은 배우자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동호는 혜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참 멋졌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자랑스러웠어. 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호는 문득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제서야 말하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해. 혜자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편지를 읽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녀에게 동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지? 응,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엔 끝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지만 분명한 다시가 있었다. 그 다시는 아주 작고 느렸지만 깊고 따뜻했다. 일상이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다. 박동호와 윤혜자는 이제 매일 아침 작은 운동을 함께했고 식사 중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점점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주말이 되자 오래된 친구 이경배가 집을 찾았다. 동호와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다. 경배는 들어서자마자 짐짓 놀란 듯 말했다. 야, 분위기 많이 달라졌네. 예전엔 말없이 TV만 보고 있더니 요즘은 이렇게 향긋한 차까지 대접하나. 혜자는 웃으며 말차를 내놓고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갔다. 동호와 경배는 마주 앉아 찻잔을 들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너한테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네. 동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어. 그냥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근데 달라지더라.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는 것부터. 경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다야. 시작은 늘 그렇게 사소하지. 나도 그랬어. 재혼을 결심했을 때 다들 무모하다고 했지. 근데 말이야, 나도 그저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을 뿐이었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말에 동호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그날 저녁, 혜자는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팸플릿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정서적 교류와 건강한 친밀감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는 소모임이었다. 이거 한번 가볼래요? 동호는 팸플릿을 읽으며 말했다. 이런 것도 있네. 요즘은 별게 다 있군. 민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요. 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만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자. 괜찮을 것 같아. 다음 주 복지관 소모임에 참석한 첫날. 동호는 처음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러나 진행자가 말문을 열어준 뒤 한 부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우린 늘 서로에게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요즘은 괜찮지 않아라는 말도 서로에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동호는 자신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이 들수록 말이 적어지는 게 익숙했어요. 감정 표현이 사치처럼 느껴졌고 몸이 달라지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쌓이니까 어느새 나도 내가 낯설어졌더군요. 조용한 방 안, 사람들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혜자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동호는 작지만 확실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늦은 시간에 골목길을 걸었다.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 사이로 서로의 발소리가 들렸다. 동호가 말했다. 나 아까 말하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살았구나 싶더라. 혜자는 그의 옆에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참 좋았어요. 나도 이제 당신한테 내 마음을 자주 말하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었다. LP로 틀어놓은 옛 팝송이 흘러나오는 것이란. 혜자는 무심히 말했다. 당신, 기억나요? 예전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처음 춤췄던 거. 동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내가 리듬감이 없다고 당신이 계속 내 발 밟았지. 그럼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혜자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동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손을 내밀며 말했다. 확인해 보실래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오래된 기억과 새로 피어난 감정이 함께 흘렀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온도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그 따뜻함은 앞으로 펼쳐질 일상에 분명한 색을 더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동호와 혜자의 일상은 보다 리듬감 있게 정리되었다. 오전엔 간단한 스트레칭과 산책, 오후엔 함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 저녁 식사 후엔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이 습관은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연애 시절의 편지를 주고받는 기분을 불러왔다. 하지만 변화는 늘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었다. 몸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특히 동호는 자신감과 불안 사이를 오갔다. 그날 밤도 그랬다. 그는 혜자와의 물리적 친밀함을 시도하려다 중간에 머뭇거리며 물러섰다. 미안해. 내가 아직. 동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혜자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쌌다. 괜찮아요. 우리 서두르지 않기로 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손만 잡고 있어도 좋아요.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동호는 자꾸만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민정에게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진료실에서 민정을 마주한 동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은 제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럴 때면 또 예전처럼 움츠러들게 되네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살펴보다 말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몸과 마음이 같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신 선생님은 지금 마음을 열고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작은 안내 책자를 꺼내며 덧붙였다. 이건 심호흡과 명상법이에요. 성적인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감각 중심 훈련도 있으니 시도해보세요. 동호는 책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젠 몸보다는 마음을 푸는 게 먼저란 걸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동호는 그날 밤 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좀 더 준비되면 함께 천천히 해보자. 꼭 성관계가 아니어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혜자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난 우리가 다시 서로를 만져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는 느낌이니까. 그들은 함께 책자에 있는 감각 훈련을 따라 해보기로 했다. 우선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눈을 감고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온도와 감촉에 집중하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그 짧은 1분이 지나고 눈을 뜬 순간 동호는 뭔가 이상하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게 우리만의 속도예요. 그날 밤 둘은 침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채로 서로의 손을 어루만지고 등을 감싸 안았다. 그 어떤 급한 동작도 부담스러운 목적도 없었다. 단지 그 순간을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혜자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다녀왔다. 흰 머리카락 사이사이 은은한 갈색이 섞였고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한 옷을 입고 돌아왔다. 동호는 문을 열어주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 오늘 참 예쁘다. 그 말에 혜자는 잠시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뭐예요? 갑자기. 그런 말은 진작에 했어야죠. 진작에 못해서 지금 하는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의 신호였다. 동호는 이제 조금씩 예전엔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시장에 다녀와 저녁을 준비했다. 혜자가 채소를 손질하는 사이, 동호는 조심스럽게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혜자는 놀랐지만 곧 웃으며 그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다. 이제 이런 것도 자연스러워졌네요. 응, 어쩌면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된 느낌이야. 봄이 완연히 깊어가던 어느 날, 동호와 혜자는 함께 도서관을 찾았다. 몇 주 전부터 둘이 함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고, 그날은 마음이 끌리는 책을 서로에게 추천해주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도서관의 조용한 열람실 한쪽, 혜자가 먼저 한 권의 책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시집이에요.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요즘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동호는 시집을 받아들고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활자 하나하나에 손끝이 머물렀다. 그는 말없이 한 편의 시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단어도 다르게 들리네. 이건 좀 슬프면서도 따뜻하네. 혜자는 작게 웃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있는 시간. 그 말에 동호는 고개를 돌려 혜자를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자주 피하던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예전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큰일이 생기거나 아주 감동적인 순간에만 말해야 되는 줄 알았지. 혜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도 그 말을 해주고 싶어. 당신을 사랑해. 잠시 정적이 흘렀고 혜자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 말 꼭 지금 듣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길가의 핀 꽃들 사이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개 한 마리가 주인을 따라 느긋하게 걷고 있었다. 그런 풍경이 어딘가 참 평화롭게 느껴졌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혜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시간이 있었나 하고. 그땐 늘 바빴잖아요.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제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동호는 그녀의 말을 곱씹듯 되새겼다. 그는 한참을 걷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미안해. 그 시절 당신이 얼마나 혼자였는지 지금 와서야 조금 알 것 같아서. 혜자는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지금 알아줘서 괜찮아요. 우린 아직 함께 있으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예전 가족 앨범을 꺼내보았다.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녀들이 웃고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서 혜자가 멈췄다. 이거 봐.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동호는 사진 속의 장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당신이 너무 예뻐서 몰래 찍었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말에 혜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난 피곤해서 짜증만 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시간도 참 소중했네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두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아냈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조용히 머물렀다. 앨범을 덮고 난 후 동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사진들처럼 기억 속에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한 거죠. 혜자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침실의 조명은 꺼졌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않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서로의 숨소리뿐이었다. 동호가 먼저 말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다시 나를 찾게 된 것 같아.
혜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바라봐줘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은 오래전엔 미처 몰랐던, 그리고 어쩌면 외면해왔던 부부의 진짜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깊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존재 자체의 동행이었다. 몇 주 뒤,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토요일 오후, 서울 외곽에서 사는 아들 부부는 손자와 함께 찾아왔고, 오랜만에 집안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다. 엄마, 아빠 얼굴이 한결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요즘은 서로 좀 더 이야기하면서 지내니까. 예전보단 훨씬 편해졌지. 동호는 소파에 앉아 손자를 안고 있으면서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아들은 부모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쉽게 말은 꺼내지 못하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은 노년 부부도 부부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혹시 그런 거? 아들의 말에 동호는 잠시 멈칫했다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상담받았어. 혜자 말 들어보니까 나도 바꿔야겠더라고. 아들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왠지 더 든든해요. 사실 저희도 요즘 육아 때문에 서로 예민해서 부모님 보니까 저희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감춰왔던 부끄러움이 오히려 누군가에겐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손자가 낮잠에 들고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혜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예전엔 자식들 앞에서 괜히 체면 차리느라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솔직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가 솔직해지니까 오히려 애들도 편해졌을 거야. 그날 밤 혜자는 동호에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나는 늘 당신보다 한 발짝 뒤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말수가 적고 나는 늘 그 침묵을 해석하느라 혼자 애썼죠. 동호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당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모른 채 살았던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동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당신 마음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동호는 이어 말했다. 요즘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는. 늦게 철든 거죠. 혜자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작은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동호 부부에게 간단한 사례 발표를 부탁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민정의 설득과 이웃들의 권유에 동호는 마이크를 잡기로 결심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나이가 되면 말보다는 표정이나 눈빛으로 다 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말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관중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기만 했지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동호는 혜자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씩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언어로. 토론회가 끝난 뒤 몇몇 노부부가 동호와 혜자에게 다가왔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오늘 집에 가면 말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혜자는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것도 이 나이의 특권 같아요. 그날 밤 침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불을 껐다. 빛이 사라진 공간 속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우리 다음엔 어디 가고 싶어요? 혜자의 질문에 동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주도 다시 가고 싶어. 그때 찍은 사진처럼 이번엔 진짜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혜자는 이불 속에서 그의 손을 찾아 잡았다. 그때처럼 바람 불어도 괜찮겠죠? 이젠 바람 부는 것도 함께 느끼면 되니까. 초여름이 다가오던 6월,
동호와 혜자는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수십 년 전 신혼여행과 가족 여행을 다녀온 이후 처음이었다.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활주로 넘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었다. 제주에서의 일정은 특별할 것 없는 여행이었다. 조용한 해변을 걷고 작은 오름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고 전통시장에 들러 귤잼과 말린 감을 샀다. 예전처럼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지도 않았고 사진도 많이 찍지 않았다. 그저 걷고 쉬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썼다. 둘째 날 아침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혜자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요즘엔 뭐가 제일 좋으세요? 동호는 잠시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대답했다. 아무 이유 없이 당신 옆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특별한 말 안 해도 그냥 이대로 좋은 게 처음이야. 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예전엔 늘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당신 숨소리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숙소 근처의 조용한 숲길을 걸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고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동호가 걸음을 멈췄다. 잠깐만. 이 자리 기억나? 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 응. 예전에 아이들이랑 왔을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잖아. 당신은 혼자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난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그때 당신 얼굴 참 진지했죠.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앉기만 했었는데. 동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다. 지금이라면 그때랑 다르게 했을 것 같아. 미안해라는 말도 했을 테고 당신 손도 잡았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해줘서 그때보다 더 나아요. 해가 지고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동호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나 요즘 글을 조금씩 써보고 있어. 일기 같은 거. 정말요? 보여줄 수 있어요? 동호는 머뭇거리다가 메모장 한 페이지를 넘겨 혜자에게 건넸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그 글을 읽었다. 오늘 아침 그녀가 내게 웃어주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내가 처음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다. 혜자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가장 멋진 고백이에요. 동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다.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들렀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창가에 부드럽게 울렸다. 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린 많이 늦은 걸까요? 동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거지.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고요함이 더 귀한 거 아닐까?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온했고 입가엔 미소가 맴돌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혜자는 동호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동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다시금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우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이젠 그 사랑을 살아가는 법도 알아가고 있다.